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본인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렸다면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 것 취임 후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집사람이 박절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이 취임 후 첫 사과입니다. 이제 주변 참모들과 이제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좀 이런 대국민 담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고요. 대통령이 직접 밝히기도 했죠. 배경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김 여사가 사과를 하라고 했다라면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과의 이유가 불분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제 주변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질문이 역시나 사과의 구체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흔히 사과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히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밖에서 시끄럽게 해서 사과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할 수 있으니 보충 설명을 해달라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역시 뭐라고 했냐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면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 관련 기사를 꼼꼼히 볼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통령실은 주제와 질문에 제약을 두지 않는 이른바 무제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실제로 기자들이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분위기였는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형식은 정말 지켜졌다고 하고요.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사회자가 이제 손을 든 기자들 중에 호명을 해서 질문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는데 그 매체도 다양하게 질문 기회를 줬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무한 질문의 끝장 답변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무한 질문을 지켜졌지만 끝장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기자회견이 길어지고 질문이 점점 구체화될수록 대통령의 단어 선택이라든지 화법이 정돈되지 못한 모습이 나와서 후반부가 아쉬웠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계속 장시간 받았던 게 과연 좋은 전략이었냐라는 의문도 남고 있습니다. 이 기자님도 언급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화법이 기존의 회담이나 역대 대통령들과는 많이 달랐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맞습니다. 통상 대통령이 사용하는 정제된 단어들과 표현이 있는데 좋게 이제 말을 하자면 굉장히 격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떤 권위라든지 대통령으로서의 위치에 걸맞는 정제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반말을 좀 하는 모습 또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통상 국회를 존중한다는 정도의 원론적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대통령을 망신주려 하는데 국회 오지 말란 소리 아니냐라면서 굉장히 강한 답변이 나오기도 해서 국민들이 그간 봐왔던 일반적인 대통령의 이제 정치 레토릭에서는 조금 벗어났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나요? 이날 회견은 사실상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취 공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잡힌 행사입니다. 때문에 이 명 씨와의 통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 이것들이 해명의 핵심이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은 명 씨가 대선 경선 때도 기여를 했으니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또 대통령이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이다. 그리고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아내의 휴대폰을 직접 볼 수 없으니 물어봤는데 당선 이후는 줄였고
대부분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졌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친한동훈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맞지 않는 이제 해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답변에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전직 대통령 때 프로토콜대로 모두 다 바꿨으면 되는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라고 자조 섞인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 프로토콜에 의하면 대통령은 도감청이나 위치 추적에 취약한 일반 휴대전화 대신에 도청 방지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미국 정부의 이제 용산 도감청 의혹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견 직후에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요. 당장 김건희 여사가 다음 해외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취재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이전에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회견 직후에 대통령실 기자들이 이제 참모들에게 오늘 회견에서 사과는 있었지만 후속 조치 발표가 없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니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휴대전화 번호도 바꿀 거고 당장 다음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이 상식적으로 하루만이나 즉석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회견 이전에 이 같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해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좋아하시면 하고 싫어하시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사실상 활동 중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이런 조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사과도 조금 처음에는 주저했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악마화된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 직접 그 사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자칫 모든 의혹들을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와 맞물려서 야당의 공세도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김 여사의 직접 사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또 대통령 부부가 함께 나와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실 거냐, 야당을 중심으로 또다시 공격의 대상만 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2부속실이 공식 출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제2부속실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다음 주 초쯤에 제2부속실 공사가 완공이 되는데요. 과거 청와대 제2부속실의 3분의 1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직원의 업무 공간과 접견실만 마련해서 이 실장을 포함해서 대여섯 명 규모로 최소한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핵심은 김건희 여사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해외 정상 영부인 접견이라든지 반드시 필요한 외교 일정이 있지 않는 한 김 여사가 용산으로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김 여사 활동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고요. 외교 관례 등을 따져서 김 여사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 여부를 분류해서 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인적 쇄신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한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요. 인적 쇄신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대통령이 어제 시점을 시사한 부분이 예산이 일단 끝나야 된다. 그러면 12월이고요. 트럼프 미국 신임 행정부에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부 출범 시기가 1월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보면
나오면 이제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1월에나 인적 쇄신이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아직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후임자 물색 작업 등을 고려하면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임기가 오래된 장관에 대한 내각 인선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건은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한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을지 여부인데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인위적 인적 쇄신은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여당과 야당 또 여당 내에서도 반응의 수위 정도가 달랐는데요. 먼저 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사실상 탄핵 혹은 임기 단축 개헌과 같은 것을 겨냥한 박한 평가를 내놨고요. 여당의 경우는 친윤석열계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여러 논란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고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서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친한동훈계에서는 안 하느니만 못한 회견이었다. 국민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회견이었다면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별도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친한계 앞서 말씀드린 친한계 반응보다는 다소 톤 다운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관철하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애초에도 대통령실 기자회견에 대해 너무 날세운 평가를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친한계 내부 기류였고요. 이제 기자회견은 국민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자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결과입니다. 다만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당 차원의 개혁 의지는 강하게 보여주자라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한 대표가 내용이 아닌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또 정치권 안팎에서는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취지를 발언을 했는데요. 이 공동의 정치적 이익 추구라는 게 사실상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회견에서도 뒤끝을 남긴 데다 현재 친윤계와 친한계가 이번 회견을 두고도 엇갈린 평가가 나와서 향후 여당 내부에서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가장 먼저 전면전을 펼칠 장으로는 특별감찰관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될 겁니다. 친한계에서는 다음 주에 무조건 의총을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특별감찰관 논의는 한 챕터가 넘어간 거다. 이것만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의총 개최를 두고도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긴급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야 하는 명분이 더욱 생겼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11월 중에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회견을 계기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회견에서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 추가 이탈표가 속출할 정도의 파급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내부 평가는 어떤가요? 지난 2년 반 동안 사과를 한마디도 안 했던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제 참모진들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를 훌쩍 넘겨서 30개 가까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두고도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기자들의 여론은 썩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